보살님께서 얼마 전에 함께 살고 있는 손자하고 서로 어떤 일에 이제 오해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이제 화가 좀 많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자가 화가 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었고, 보살님도 처음에는 이제 화가 많이 났었지만, 근데 그 마음을 좀 관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본인이 마음이 이제 가라앉았을 때 손자하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때 손자도 이미 이제 화가 많이 이렇게 누그러진 상태여가지고 서로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오해했던 부분들도 잘 이렇게 풀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수행자께서 본인이 화를 대상으로 열심히 지켜보거나 뭐 바른 견해의 어떤 지혜로서 이 일을 풀어갔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관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해결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수행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사띠가 있어도 지혜 힘이 약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위리아로서 억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번뇌가 일어날 때 사띠의 지혜가 충분하면은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혜가 충분히 그 번뇌를 다뤄주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번뇌 에너지가 많이 컸던 거예요. 그죠? 번뇌가 일어나면 사실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날 때 사실 번뇌만 일어나거나 지혜만 있는 경우보다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번뇌도 일어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지혜가 있을 때가 많다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따라가는가는 그때그때 마음의 에너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번뇌가 더 크면 번뇌를 따라가게 되고 지혜가 더 크면 지혜를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뇌가 일어날 때 사띠도 없고 지혜도 없이 번뇌만 있는 경우와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래도 번뇌를 이렇게 누를 만큼 번뇌를 이렇게 막 이렇게 사라지게 할 만큼의 큰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다르잖아요. 오랜만에 그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친한 사람들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면 보살님이 아마 보살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표현들을 다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살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좀 소리도 치고 뭔가 이렇게 야단치고 싶은 것을 일단 그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켜는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예, 그게 왜 괴로운가? 지켜보는데 왜 괴로운가면 사띠는 있지만 지혜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번뇌가 너무 강하고 그 번뇌에 비해서 지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수행하는 쪽에서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 힘이 약하면은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번뇌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번뇌는 항상 힘든 거예요. 그죠? 괴로운 거죠. 예, 그럴 때 지혜가 없으니까 더 힘들었죠. 근데 보살님께서 그래도 이제 전혀 이렇게 수행이 없는 건 아니었고 100% 관념적인 것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수행 관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관념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필요해요. 관념이라고 하는 건 보살님이 길을 가다가 계단이 있으면 발을 이렇게 높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마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상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길을 가고 저 앞에 차가 있는데 차는 위험하니까 피해야지라고 마음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 상해작용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화가 나고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뭔가 화가 많이 났을 때 그 관계에서 그 관계를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할 때 물론 수행의 힘으로서 이렇게 100%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 힘이 좀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게 맞죠. 지금 수행의 힘이 지혜의 힘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가 이거 수행을 해야 되는데 라고 노력을 그걸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사티는 어느 정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살님께서 지금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마음들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비교적 자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티가 전혀 없었다면은 아마 예전처럼 보살님께서 막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불만스러운 것을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치고 야단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안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다면 나중에 마음 훨씬 더 찝찝했겠죠. 훨씬 더 마음의 상태는 안 좋아졌을 거예요. 문제가 복잡해지. 그렇죠. 저기 손자하고 그 관계도 다시 이렇게 무마시키는데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손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화가 났을 것이고. 서로 화의 마음끼리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힘든 거예요. 보살님이 밤에 손자하고 대화할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화도 부드럽게 된 거잖아요. 이미 그때는 화가 없었던 거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화가 없으니까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보살님께서 낮에 계속 화만 있고 그때 사띠와 지혜가 전혀 없었다면요. 아마 손자하고 대화할 때도 또 화가 났을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이 수행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화가 다 사라지게 된 거고 화 없이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좋게 끝나게 된 거예요. 좋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런 거 다 생각 안 해요, 마음이.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할 뿐인데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히고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 이게 혼자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왜 그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손자가 다 모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손자가 다 모르니까 또 손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는 것을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셨으니까 이제 그런 설명을 한 거죠. 차근차근.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마음에 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됐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화내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돌아서서 이제 화가 좀 누그러졌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은 좀 잘못됐구나. 내가 대화해가지고 잘 풀어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대화하다가 또 화내고 또 더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죠. 지금은 마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가지는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터뜨리고 화로서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화를 참으려고 애쓰고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이 번뇌가 강하면 그게 곧 괴로움이에요. 그게 곧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또 마음이 좀 깨닫게 된 거죠. 느끼게 된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행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있어도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번뇌를 크게 화를 낸 적이 이제 별로 없구나. 이제 내가 화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구나라고 방심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여전히 모르는 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 또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살님이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화가 났던 그 마음의 그 과정들 뭐냐 하면 아마도 보살님 마음에는 그게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건데 얘가 손자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아니 것들. 남의 집 그 예의를 안 지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게 내 마음에서 화가 날 일인가?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일이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날 때, 내 마음에서 화가 날 때, 그 업의 과보는 100% 나한테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 부분인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좀 예, 강해 그 생각이 네, 많이 네. 드네. 그 생각이 화를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애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서 화가 날 일인가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화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근데 그 화를 막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 화를 참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사띠가 있어도 그 사띠에 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그 위리아로서 그걸 눌러야 돼요.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리 옛날에 수행 처음 할 때 화에 대해서 처음 이제 알아차림하고 화의 성질에 대해서 처음 배워갈 때 그때 진짜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아니 이거는 화가 날 일인데 어떻게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지 이거예요. 아니 당연히 화가 나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 근데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되어졌잖아요. 아,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지. 내가 화가 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아, 화의 마음이 저렇게 하네. 아, 모하의 마음, 어리석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쪽의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그럼 이 보는 쪽의 지혜를 어떻게 더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 애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동의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잣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선이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걔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 있어요. 또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행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그런 뭐랄까 한계치라고 할까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옳고 저 사람 틀렸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특히 화의 마음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을 때 화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이게 딱 정해놓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젊다라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본인이 또 배워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또래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보살님의 세대에서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그 경험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는 마음은 달라요. 그게 사람마다도 다르기도 하지만 또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뭐랄까 이런 기준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할머니한테는 이런 일들이 힘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하나씩 배워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손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본인보다 더 지위가 높고 연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좀 더 내가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나도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손자한테도 조금 더 그런 뭐랄까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싫으니까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화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제 말이 옳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네, 남편분께서 자전거를 타다가 좀 많이 다치셨는데 이제 좋아졌고,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좀 있다가 이제 자전거를 다시 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다시 먼 그 거리 라이딩을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남편분이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멀리 이제 다녀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많이 말렸는데, 그때 그 말릴 때 마음을 지켜보니까 남편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이 불편할까봐 말리는 그 마음을 봤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또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또 옆에서 보살펴 줘야 되고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타지 말라고 말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그 남편이 자전거 타러 가도 별 걱정 없이 그냥 본인은 본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우리가 맞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물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불편한 게 싫고, 내가 또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고사님 이미 본인이 충분히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제 뭐 그 자전거를 타기에 몸이 충분히 회복됐다라고 느끼시니까 타시는 거죠. 몸에 대해서는 보살님보다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워낙 건강한 체질이시니까,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타시는 거죠. 그 뭐 내가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잘하신 거는 그거예요. 그때 그 화의 마음을 잘 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더 강하게 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예, 그걸 분명하게 보니까 왜 화가 나는지, 화의 마음이 뭘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화가 많이 이제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번뇌의 마음을 볼 때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추측이 아니라 내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 번뇌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사라지거나. 보살님께서는 도반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지금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어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바로바로 알게 되면 다시 마음을 바르게 해서 말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 도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전혀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살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근데 대화 중에 문득 본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신기하게 느꼈다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아,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친구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 그 친구들끼리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볼 때 지금은 누구누구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마음의 성질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이해나 느낀 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요즘은 알게 되면서 문득문득 놀라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이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이 관계에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보살님이 그런 두 사람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뭔가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보살님한테. 그런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로서만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요즘은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실제 하는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일에 대해서도 보살님이 볼 때, 아, 얘는 어떻고, 또 쟤는 어떻고,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을 바로 보려고,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이해들이 생기게 되고, 본인한테 그런 이해가 있는지 몰랐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그 필요하니까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관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래서 얘가 하는 것 행동이나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하는 것은 맞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뭔가를 판단을 했을 거예요. 나 나름대로. 얘는 어떤 사람이고 쟤는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마음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죠. 그 대신에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뭐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본 그 태도, 마음의 그런 이제 그런 견해들이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옛날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보살님은 거기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각자가 다 본인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다 각자의 탐심으로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쟤는 옳고 얘는 잘못됐어.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고 난 얘 말을 따라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다 마음으로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그 각각의 마음들이 다 탐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은 그 탐심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적어도 나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지혜의 마음으로 보고 지혜의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겠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한 마음이 아니라 계속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른 마음이 찰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찰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짧은 순간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우리가 찰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의 뭐랄까 가능성이랄까 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힘을 개발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힘을 키웠을 때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가면 아라한이 되겠네라고 하지만 그 아라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상상한다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마음은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알아차림하고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것이고, 반대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방향적으로 저 무한대까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한 생각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극락에 가는 거라고.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끔 또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그냥 감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냥 감인데 그냥 왠지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도 사실 마음이거든요, 마음. 저도 얼마 전에 약간 그런 걸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냥 나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자꾸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3일 전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실제로 3일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나름 조금 이렇게 신기하긴 했어. 근데 신기했지만, 뭐 이렇게 특별하다거나 이게 막 호들갑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마음이라고 아니까. 마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지금의 마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거든요. 그 모르는 것을 점점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간다면, 그런 노력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건 끝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아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마음의 가능성, 잠재력은 이만큼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